안녕하세요. 제이로 상무가 풀어주는 미국 시장의 모든 것 채플미 오늘 4월 10일 월요일 순서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예, 잘 보냈습니다. 네. 성당 뭐 다니신다고 안 그랬어요? 성당 다니는데 네. 뭐라고 하죠? 그거를 냉담자라고 하나요? 냉담자가 됐습니다. 냉담자가 뭐예요? 원래 세례는 받았는데 잘 나가지 않는 사람을 냉담자라고 하는데 예. 나간 지 꽤 오래됐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예. 지난주 그 부활절이었잖아요. 예. 그죠? 일요일이. 교회 다녀오셨습니까? 당연히 가야죠. 독실하십니다. 부활절 예배. 축구 시합 나가기 전에 아침에 예. 부활절 예배 갔다 왔는데 예. 주말에 굿 프라이데이라서 예. 미국 시장은 열리지는 않았었고 예. 거죠. 그렇지만 채권 시장은 열렸습니다. 채권 시장 열렸어요. 예. 예. 그렇군요. 그리고 고용 데이터가 나왔어요. 예, 고용 데이터가 사람들이 굉장히 우려를 많이 했었는데 예.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상당히 잘 나왔다는 게 연준이 좀 좋아할 만한 데이터가 나왔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일자리로 좀 복귀하는 모습이 보이면서 노동 공급이 좀 확대되는 그런 모습이 보여서 잘 나왔는데요. 일단 그 비농업 고용자 수 보시면은 네. 전월 대비 23만 6천 명이 증가를 했는데 컨센이 23만 명이었습니다. 이전은 31만 1천 명이어서 약간 그 고용 시장이 쿨링 다운 되면서도 컨센보다는 좀 잘 나와서 고용은 여전히 탄탄하다는 인식을 시장 참여자들한테 심어줬을 것 같고요. 밑에 보시면은 팬데믹 이전에 평균 수준이 20만이 좀 안 되는 수준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팬데믹 이후에 좀 굉장히 고용시장이 타이트한 상황에서 지금 정상화되는 과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업률은 컨센서스가 3.6%였는데 3.5%가 나오면서 잘 나왔고요. 이전도 3.6%였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ADP 민간 고용에서 굉장히 쇼크 수준으로 나왔고 서비스 PMI도 쇼크 수준으로 나왔었잖아요. 그때 제가 그 ADP 민간 고용은 샘플의 차이 때문에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서비스는 숫자는 굉장히 겁나는 숫자지만 네. 코멘트들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좀 걸맞게 실업률이 3.5%로 잘 나왔고요. 시간당 평균 임금이 4.2%가 나왔는데 컨센서스가 4.3%. 시간당 평균 임금 증가율입니다. 네. 4.2% 나와서 그 임금 증가율은 좀 꺾이는 모습이고요. 이전이 4.6%에서는 0.4%포인트가 빠졌습니다. 밑에 직종별 시간당 평균 임금을 하고 CPI를 보시면은 빨간 선이 지금 리저 앤 하스피탈리티라고 해서 레저 쪽에 평균 임금이 상당히 높았던 그 2022년 초에 비해서 지금 내려오고 있는 수준이고요. 네. 그리고 밑에 하늘색 보면은 서비스 프로바이딩 워커스에 지급되는 시간당 평균 임금도 좀 빠지는 모습이어서 서비스 쪽에 그 물가가 상당히 완화될 것 같은 그런 모습이고 이번 주에 CPI 데이터가 나오거든요. 예. CPI 데이터를 좀 주목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제활동 참가율이 나왔는데 경제활동 참가율은 62.6%로 컨센이 62.5%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전에 62.5% 대비 0.1%포인트가 늘었고요. 이게 뭐 아주 높은 수치는 아니지만 노동 공급이 소폭 증가하고 있어서 사람들이 노동시장으로 좀 유입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래도 계속 우상향이다, 그죠?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이 안 열렸지만 월요일 열리는 미국 시장은 상당히 좋은 출발을 보일 것 같습니다. S&P 500 밸류에이션 지표하고 주요 기업 EPS 추정치 변화를 보면은 4일 주가고요. 4일 주가가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S&P 500이 0.1% 하락을 했고 12개월 포드 EPS도 변함이 없었고요. YTD로 보면은 S&P 500이 6.9%, 12개월 포드 EPS는 1.3%가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PER은 4월 6일 기준으로 18.25배, 그리고 PBR은 4.06배, ROE는 22.2%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상승률 쪽이 이게 블룸버그 데이터라서 5일 기준으로 해보면은 조금씩 그 오른 거로 나왔는데, 실제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최근 5일 날 그 5일 기준, 그러니까 지지난주 금요일 것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지난주 4일 동안은 한 10% 정도 빠졌습니다. 그래서 약간 테슬라 정도만이 조금 변화가 좀 있었고요. 다른 것들은 크게 변화가 없어서 한 강보합, 약보합 수준에서 움직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익 조정도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테슬라 0.7% 상향 조정됐고요. 메타가 1.6% 하향 조정됐고, 나머지 뭐 JP모건 0.6% 하향 조정됐고, P&G 0.2% 상향 조정됐습니다. 그리고 섹터 흐름 보시면은 주간 기준으로 헬스케어하고 커뮤니케이션, 유틸리티, 에너지 등이 상승을 했는데, 굉장히 좀 다른 섹터별로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 근데 별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실적 발표를 금융주부터 시작하는데, 금요일날 JP모건, 시티그룹, 웰스파고, 블랙록, 그리고 헬스케어 업종의 대장주인 유나이티드 헬스, 이런 종목들이 금요일날 장 전에 실적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실적 발표에 사람들이 좀 주목을 할 것 같고요. 목요일 날에는 델타 에어라인 실적 발표가 있어서 또 리오프닝에 대한 강도 등을 측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은행권에 대한 관심이 약간 좀 소강되긴 했지만, 그래도 그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은행권 연준에서 지원하는 은행권 자금의 흐름을 좀 체크를 해봤는데, 최근에 만들어진 BTFP하고 뭐 재할인 청구 대출, 그리고 FDIC라고 해서 보험공사에 대출하는 거, 그리고 자산 담보로 해서 대출하는 거, 그리고 수압, 이런 한 5가지 부분으로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총 개를 보면은 3월 8일 날 그 은행 사태가 일어난 이후로 2주 동안 계속 그 연준이 지원하는 자금이 늘다가 최근 2주 3월 29일 그리고 4월 5일로 보면은 주간 단위로 계속 자금 지원이 좀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것은 이제 은행권이 어느 정도 좀 안정이 된다는 걸로 파악을 해도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연준 자산 추이도 지금 줄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4월 5일 기준으로 보면은 8.63 트릴리언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상업은행 예금하고 상업은행 대출, 이 부분을 보면은 상업은행 예금하고 상업은행 대출이 소폭 지금 감소를 하고 있는데, 그 감소의 요인을 보니까 상업 예금은 주로 대형은행 쪽에서 감소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출은 주로 소형은행 쪽에서 감소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최근에 그 은행에 대한 약간 우려 때문에 MMF로의 자금 이동이 좀 관찰이 되고 있고요. 소형은행 쪽에서 대출이 감소하는 거는 그 약간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대출 기준이 좀 강화되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최근에 MMF가 어느 정도 늘고 있는지 좀 그 다른 언론에서도 기사화됐던 내용인데, 데이터로 좀 확인을 해보면은 3월에만 378빌리언이 MMF 잔고가 늘었고요. 4월에도 한 49빌리언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은행 예금하고 MMF 잔고 추이를 옆에 그 차트로 그려봤는데, 빨간 게 지금 상업은행 예금이고요. 그리고 파란 게 MMF 잔고입니다. MMF 잔고가 단기간에 확 늘었잖아요. 은행 예금이 빠지고, 이 금액을 보니까 은행 예금이 월등하게 많으니까 그 기울기는 좀
그 덜 가팔라 보이는데 거의 비슷한 수준이더라고요. 그래서 은행 예금에서 빠져서 MMF로 좀 자금이 이동되는데 그 빠지고 있는 대상은 대형은행 쪽에서 빠지고 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은행 그 리스크는 좀 축소가 되는 가운데 위치가 좀 이동하고 있다라고 그렇네요. 보면 될 것 같고요. 이걸 갖다가 막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은행 예금이나 MMF나 M2에 속한 그 광의 유동성에 네.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투자 관점에서는 뭐 예금이 빠져서 MMF로 간다고 해서 그것을 뭐 그 은행에 대한 우려로 볼 필요는 없는 것이 아까 이제 연준이 지원하는 자금 자체가 줄고 있고 또 소형은행에서의 자금이 이탈하지 않고 있고 대형은행에서의 예금이 MMF로 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은행에 대한 우려는 축소되면서 은행 예금 대신 MMF로 자금이 이동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야, 이 장기 차트만 보더라도 예. 은행 예금은 줄지 않는다, 그죠? 예, 은행 예금 줄지 않고요. 특이한 것이 더 장기로 그려보면은 특히 위기 상황 있잖아요. 네. IT 버블이나 2008년 금융위기 그리고 2020년 여기 그려왔는데 MF 잔고가 굉장히 많이 늘잖아요. 그렇네요. 그래서 이런 위기 상황 때 특히 그 플라이트 퀄러티라고 해야 되나요? 그 안전자산으로의 자금 이동이 특히 심하게 발생을 하고 있는데 보면은 이제 안전자산이 더 이상 늘지 않을 때 네. 그때가 이제 어쩌면 증시의 어떤 바닥이어서 기회가 될 수 있었던 그런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네. 2008년에도 그렇고 2000년 닷컴 버블 때도 그렇고 그런 현상이 꼭 나타나더라고요. 예. 이 MMF 잔고만 보면 예. 2013, 14, 15, 16 요때 우리가 이제 코스피가 박스피로 가던 시절이었고 예. 2017년, 18년도에 시장이 2600까지 올라가면서 예. 랠리를 보이기는 했었는데 MMF만 보면 MMF가 늘었다가 줄어들 때가 보면 약간 강세장의 초입 모습을 보이는 그런 모습을 그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좀 보였네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방금 말씀하셨던 일단 그 플라이트 퀄리티 예. 또는 플라이트 헤븐 해가지고 좀 안전자산으로 도망을 가는 게 이제 MMF인 거죠. 예. 도망을 갔다가 아니네 뭐 리스크 자산 또 다시 취득해도 되겠네 할 때 예. 주가도 올라가고 주가는 올라가고 예. MMF 잔고는 떨어지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확 올라갔고 이 잔고가 이제 떨어지기 시작을 하면 예. 이게 다시 이제 위험 자산인 주식 같은 데로 돌아올 수 있겠죠. 그쪽으로 예. 가겠다 그죠? 예. 근데 이번에는 약간 좀 다른 게 이제 은행 사태랑 겹쳐가지고 은행 잔고에서 빠져나온 자금이라서 예. 이게 다시 은행으로 들어갈지 예. 아니면 증시로 갈지 들어갈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뭐 채권으로 먼저 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지금 채권 금리가 뭐 한 3.4% 뭐 3.5% 막 이래 가지고요. 예. 여기서 더 빠질까라고 하면은 정말로 심각한 경기 침체나 물가 급락을 예상을 해야 되는데 글쎄 뭐 그건 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기채로 들어갈 것 같아요. 아, 단기채요? 그렇죠. 예. 2년짜리는 은행 예금하고 거의 예. 똑같은 수준의 예. 그런 저희 리스크 프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 미국 그죠? 그렇죠. 2년물. 그런데 아직까지도 3.56% 정도 주니까 예. 이 자금들이 채권 시장에 유입되고 예.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 2년물이 4% 넘었다가 예. 다시 또 빠르게 떨어지고 예, 있어요. 한 그죠? 4% 밑에서 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거 보면 이 자금이 예금으로 돌아가기보다는 미국채 한 2년물 정도 예. 그렇게 공략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걸 보게 된 게 이제 일부 언론에서 이렇게 자금들이 은행에서 빠져서 MMF로 가게 되면 은행이 큰 위기를 겪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파이낸셜 타임스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일부 우리나라 언론들도 좀 그런 것들을 인용해서 했는데 실제로 보면은 은행권은 지금 안정화가 돼 있고 자금의 위치만 바뀌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주요 경제 지표 발표 일정이 있는데 이번 주는 거의 이제 CPI나 그리고 소매 판매에 집중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CPI의 그 큰 숫자만 보면은 12일 날 9시 반에 CPI가 발표가 됐는데 헤드라인 기준으로 해서 5.1%로 컨센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5.2%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다시 컨센이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또 그래서 이전 6%에서 5.1%로 그렇네요. 컨센이 하향이 조정이 됐고요. 그리고 코어 CPI 같은 경우는 이전이 5.5%였는데 5.6%로 이거는 그대로인데 아까 그 서비스 쪽에 그 임금 상승률이 조금 빠지고 있는 걸로 봐서 제가 보기에는 5.6이 다소 높지 않나.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역으로 말하면 이거보다 높게 나올 가능성은 적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저는 5.5, 5.5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상황 자체가 약간 좀 3월이 좀 특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PPI도 나오는데요. 4.6%가 이전 수치였는데 이번 컨센이 3%로 그 1.6%포인트나 무려 떨어지게 돼 있고요. 떨어지는 걸로 컨센이 형성이 돼 있고요. 소매 판매는 마이너스 0.4% 이렇게 형성이 돼 있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리 쪽 보시면은 금리가 그 지난 금요일에만 실업지표, 고용지표가 잘 나오는 이유로 해서 10bp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주간 기준으로 이미 많이 떨어졌었기 때문에 10bp 올라도 그렇게 오른 표는 안 나는데 주간 기준으로 미국채 10년물이 3.39% 마이너스 8bp고요. 미국채 2년물이 3.98% 주간 기준으로 마이너스 5bp 그리고 장단기 금리차는 마이너스 59bp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은 2.26% 6bp가 빠졌고요. 실질 금리는 1.12% 마이너스 2bp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 시장도 점차 안정되어 가는 그런 과정이고요. 이전에는 변동성이 되게 컸었는데 앞으로는 좀 변동성이 잦아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AAA 등급 채권은 4.36% 기록하면서 주간 기준으로 12bp가 빠졌고요. 그리고 BAA 등급도 5.41%로 주간 기준으로 25bp나 빠졌습니다. 하이힐드하고 하이힐드 스프레드는 소폭 올랐는데요. 하이힐드는 4bp가 올라서 8.35% 그리고 하이힐드 스프레드는 26bp가 올라서 4.84%인데 금요일 장이 안 열렸기 때문에 오늘 시장이 열리면서 아무래도 위험자산 선호가 강화되면서 하이힐드 스프레드 쪽도 좀 축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동안 그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미국의 장기채에 투자하는 그 ETF TLT인가요? TMF 이를테면은 더 공격적인 게 TMF 3배짜리죠. 그게 곱하기 3배짜리. 예, 곱하기 3배짜리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기채 금리는 보면 이미 10년물 기준으로도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죠? 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장기채에서 금리가 나중에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렇게 많은 수익을 내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좀 전에 우리가 MMF 얘기하면서 미국채 2년물은 지금 3.98로 그래도 4%니까 이 부분이 좀 투자하기에는 좀 매력적이지 않은가 그 생각 들면서 회사채를 봤더니 트리플 A는 4.36이니까 또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보면 하이힐드나 투자할까 이런 생각이 들고
예, 하이힐드는 여전히 좀 높은 수준이죠, 그죠? 예, 8.35%니까요. 경기가 좋을 때는 4%까지 떨어졌으니까. 예, 미국 하이힐드에 투자하는 MMF 그 ETF 예,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는 생각도 예. 잠시 드네요, 보니까. 좋은 아이디어였습니다. 상품 시장 보면은 유가가 6.7%, 지난주 감산 얘기 나오면서 6.7%가 올라서 80.7불 기록했고요. 리그 카운트는 2기가 빠져서 590기, 그리고 불이는 0.2%가 올라서 4.1불, 그리고 미국의 천연가스하고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이 한 9% 내외 빠져서 미국은 2.01불 기록하고 유럽은 43.1유로를 기록했습니다. 외환시장은 달러 인덱스가 0.4% 하락을 해서 102.1을 기록했고요. 달러 원 환율은 0.8% 올라서 1316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유, 그래도 다행이에요. 예. 그 달러 인덱스 보면서 예. 이번에 은행 사태가 터지면서 그죠? 예, 다시 달러가 치솟으면서 예, 그렇게 뭐 전망하신 분들 좀 많아가지고 예, 뭐 저희는 좀 조심스럽게 이번에 A파 하락이고 B파 이거는 좀 그냥 모조리 반등 예. 같은 모습으로 다시 이렇게 C파 하락이 나오지 않겠나 그런 전망을 하면서도 은행 사태가 또 얼마나 또 걷잡을 수 없이 예. 번질 수도 있는 거기는 하니까 예, 저희도 뭐 달러 인덱스랑 원달러 환율도 계속 보고는 있는데 원달러 환율은 확실히 지금 무역 수지가 13개월 연속 예, 적자다 뭐 요 얘기 때문에 아무래도 들어오는 달러보다 나가는 달러가 더 많다는 예,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원달러 환율은 좀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우리나라가 참 다행인 게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1,300원대 위에 있으면 있을수록 예. 수출 기업한테 좋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 수출 기업한테 확실히 좋은 효과가 나기 때문에 그러면 빨리 복원이 되더라고요. 예, 그런 영향이 있어서 원달러 환율도 크게 뭐 염려는 하지 않은데 달러 인덱스가 다시 105 넘었다가 다시 이제 102까지 예.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뭔지 증감률이 중요하잖아요. 기울기. 예. 수출 증가율 자체가 수출이 이제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낙폭 자체가 적자폭이 좀 줄어들고 있죠. 예, 줄어들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현재 적자폭만 생각할 게 아니라 적자폭이 줄어드는 그 방향성하고 강도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요. 예. 투자 관점에서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코스피 밸류에이션하고 주요 기업 EPS 추정치 보면은 코스피 지난주에 0.5% 올랐고요. 12개월 포드 EPS 0.3%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이나 뭐 한국 시장이나 예, 크게 영향은 없었네요. 예, 크게 영향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실적 발표 앞두고 눈치 보기 장세 정도의 느낌인데 지난주 금요일날 뭐 삼성전자부터 우리나라 기업도 실적 발표를 하면서 그 실적에 따라서 좀 차별화되는 모습은 보일 것 같습니다. YTD로 11.4%가 올랐고요. 그리고 EPS는 6.2%가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4월 7일 기준으로 코스피의 PER은 12.6배 거래가 되고 있고요. PBR은 0.96배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ROE는 7.6%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삼성전자가 금요일 날 많이 올라서 주간 기준으로 1.6% 플러스를 기록을 했고요. 하이닉스도 금요일 날 많이 올라서 주간 기준으로 0.6% 상승을 기록을 했습니다. 나머지 기업들은 그냥 큰 변화는 없었는데요. 네이버, 카카오가 각각 그 주간 기준 4% 정도 하락을 했고요. KB금융이 1.4% 하락을 했습니다. 이익 관련해서 이제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실적에 대한 어떤 하향 조정이 거의 마무리되는 느낌이고요. 삼성전자가 0.5% 정도 하향 조정이 됐고요. LG엔솔 2% 정도 상향 조정. 그리고 나머지 뭐 현대차, 기아에 대한 평이 요즘 좋잖아요. 예. 그래서
현대차가 1.3% 정도 상향 조정, 기아차가 3% 정도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PER 기준으로 보면은 삼성전자가 PER은 25.9배인데 PBR은 1.3배에 거래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SK하이닉스 1배 수준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LG화학이 좀 주가가 오르면서 20.3배 수준을 기록하고 있고요. 네이버 24.7배, 카카오 43배, 현대차 5.6배, 기아차 4.8배, KB금융 3.8배, LG 엔솔이 한 75.6배로 좀 최근에 주가 상승에 따라서 밸류에이션이 좀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국내 금리하고 증시 주변 자금 보면요. 국고채 10년물이 3.29% 마이너스 5bp 주간으로 하락을 했고요. 미국 10년물하고 거의 예, 거의 붙었네요. 비슷합니다. 예. 아까 미국 10년물 보여주셨던 게 3.39. 예, 3.39입니다. 우리나라가 3.29. 예, 예. 네, 10bp 차이 나네요. 그래서 이게 언론에서 그냥 기사 쓰기 좋으라고 하는 건지 몰라도 뭐 국가 간 금리 역전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래서 보면 그 쉽게 얘기해서 금리가 낮은 나라에서 빌려가지고 금리가 높은 나라에 투자하면 그렇죠. 될 것 같지만 예전에 이제 왓담나 외부인 뭐 이런 것도 예. 하면서 엔캐리 트레이드 얘기 많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사실은 보면은 그 통화에 대한 어떤 그 수익률 자체를 고려하지 않은 생각이잖아요. 예. 실제로 뭐 브라질 국채 투자해가지고 높은 나라에 금리가 높은 나라에 투자해가지고 재미를 봤다는 사람 별로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통화가 그만큼 이제 약해지면은 그 환손실에서 더 많이 깨져서 결국에는 토탈 리턴이 마이너스 될 수 있는데 단순히 이제 금리 역전만 가지고 얘기하는 건 조금 좀 확대 해석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 우리가 교과서에서는 저희 배우잖아요. 예. 그 나라의 환율 결정하는 이론. 예. 에 보면 이자율 격차가 그렇게 나면 예. 반드시 환율이 떨어지면서 예. 그만큼의 그 이자율 차이를 예. 메꿔주면서 예. 그 아비트레이지 소위 말하는 차익 거래가 발생하지 않는다. 예. 예, 그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브라질 국채가 예. 와 14% 주고 미국 국채는 3% 줘서 예. 그걸 갖다가 10년을 들고 왔더니 결국은 통화 가치가 예. 떨어지면서 그죠? 맞습니다. 예, 실질적으로는 아무 수익이 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그 너무 국가가 간 금리 차 때문에 예. 그 질문을 제가 한 100번 넘게 그렇죠. 받은 것 같아요. 예, 이제 그 질문 좀 그만하세요 해도 매번 나와요. 예. 어쨌든 그렇고요. 장단기 금리 차는 5bp, 우리나라는 플러스 수준이고요. 투자재 예탁금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주간 기준으로 1.6조 늘어가지고요. 50.3조 기록하고 있고요. 신용융자는 0.4조 늘어서 19.0조 원 기록하고 있는데 거래소가 9.2조, 코스닥이 9.8조. 그래서 신용융자가 코스닥에서 더 많고요. 거래대금도 역시 코스닥에서 지금 더 활발합니다. 거래대금 지난 금요일 25.3조 기록했는데 주간 기준으로 1.4조 빠지긴 했지만 거래소에서 11.3조, 코스닥에서 14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코스닥 시장이 뜨거워요, 그죠? 코스닥 시장이 상당히 뜨거운데 이게 뭐 이렇게 되면 뭐 어느 시장이나 뜨거운 시장이 있으면 또 그 뜨거운 열기가 또 가라앉으면서 또 온기가 다른 시장으로 퍼질 수 있잖아요. 예. 지금 그런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예. 마지막 이제 코스닥 시장 말씀해 주셨듯이 결국 올해 들어와 가지고는 코스닥 시장이 굉장히 뜨겁게 상승을 하고 예. 그 상승의 배경에는 결국은 실적 모멘텀이었어요. 예. 이번 2차 전지 주가의 상승은 결국은 실적 모멘텀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시장에 대한 걱정보다는 실적 모멘텀이 나는 섹터나 기업은 어디가 있는지 그 부분은 계속 체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거 체크를 하는 또
우리 프로그램에 하나 있잖아요. 그렇죠. 네, 52주 신고가를 찾아라. 네, 주말마다 올려드리는데, 예. 예, 그 52주 신고가를 찾아라. 예. 52주 신고가를 통해서 캔슬림을 찾아라. 예. 예, 그 영상을 보면서 맞습니다. 네. 어떻게 우리가 실적 체크를 하고 또 수급 체크를 하는지 잘 나와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고요. 맞습니다. 뭐 방금 코멘트 뭐 뭐냐면은 켄슬림의 이제 L이 리더거든요. 예. 리더의 이제 그 책에 보면은 그 지금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종목도 포함되더라고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52주 신고가 자체가 사실은 켄슬림의 일부에 그러니까. 해당되는 그런 컨셉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항상 시장의 리딩 섹터, 예. 리딩 스톡을 예. 예, 주목하는 게 캔슬림이니까요. 예. 그거 본다고 계속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채플미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최상무님 수고하셨고요. 예, 예.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